마이크 나옵니까?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8일차입니다.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장동혁 대표님의 모습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고 더불어민주당의 인면수심 DNA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밤이 되면 농성장에서 사라지던 이재명식 출퇴근 단식 아닙니다. 단식 21일 차에 담배를 피우던 정청래식 흡연 단식 아닙니다. 20일이고 30일이고 꼼수를 부리던 거짓 민주 단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건 진심 국민 단식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침묵과 무시만 또 못한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주 반인륜적인 행태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간담회에서 MBC 기자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질문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건 쌍특검 요구를 협상 지연 전술이라고 왜곡 선동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비정한 사람들입니다. 특검의 존재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입니다. 쌍특검 도입의 목적은 집권 여당의 실세 의원들이 관련되어 있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자는 국민적인 요구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김병기 의원 공천 뇌물 사건 당시 당대표였습니다. 당시 소위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의 총책이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칼잡이가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칼잡이의 뇌물수수 의혹을 당 차원에서 은폐를 했다면 그 범죄 은폐의 정점은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카르텔의 정점이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는 소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전재수, 정동영 등 이재명 정권 고위급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사 무마 은폐 의혹인 것입니다. 우리 당에 대한 통일교 관련 수사는 이미 민중기 특검에서 탈탈 털었고 다음 주면 권성동 의원님에 대한 1심 판결 재판이 선고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은 수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전재수 전 장관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공소시효가 다 될 때까지 4개월 넘게 깔아뭉개다가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에 이첩하기도 했습니다. 쌍특검 거부는 살아있는 여당 권력의 비리에 대한 수사 거부이자 드러나지 않은 몸통에 대한 수사 거부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답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 공천 뇌물 특검, 쌍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경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무지와 안이한 경제 현실 인식입니다. 어제 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이러한 위험을 여실히 드러낸 자리였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이 오직 국민의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나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구체적인 민생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무능, 무책임,
그 자체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고환율, 고금리, 부동산 대책, 고물가, 청년 일자리 위기, 미국 관세 협상, 이러한 산적한 현안 앞에서 이 대통령은 실효성도 없는 공허한 말들만 외쳤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별 대책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말들은 국가 경제 최고 책임자에서 답변에서는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국민들은 실망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고 해외 투자자들은 더더군다나 국내에 투자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경제를 망치겠다는 생각이 갖고 있지 않는 한 참으로 개탄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과도한 인건비 상승, 과중한 세금 부담, 끝없는 중복 규제,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매우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산업은 침체에 빠져 있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고 고용시장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성장 전략의 대전환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 대전환입니다. 현금 살포식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과감하게 떨쳐내야 합니다. 다시 돈이 돌 수 있는 투자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구조를 회복해야 합니다. 초격차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되살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 철폐, 구조개혁,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민노총 청구 법안들 과감히 철폐해야 합니다. 경제는 정부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정부와 강한 민간이 함께 갈 때만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기조를 시장경제 중심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국입니다.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러나 이곳 국회 로텐더홀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우리 국민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가 모여있고 온 국민들이 보셨다시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꿋꿋하게 8회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어제 한 차례 앰뷸런스가 다녀갔습니다만 그러나 이대로 이재명 정부의 무도함과 무능을 지적하는 일, 비판하는 일 멈출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내 병원으로의 후송을 거부해서 여전히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은 이제 민의의 전당에서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에 저항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투쟁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많은 당협위원장들, 당원들이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장동혁 대표와 힘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야당 지도자들의 단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러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짙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추위가 지나고 나면 봄이 올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긴 시간, 3시간 가까이 말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는 전혀 맞닿지 않는 흑우적인 말로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위로의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야당 의원들이나 야당 지도부, 청와대 대통령 관련자들 이 자리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도한 정권을 국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정치하는 겁니까?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사를 넘나드는 야당 대표의 목숨조차도 살피지 않는 대통령이 과연 모두를 위한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날린 수없는 실없는 말들과 말장난, 국민들이 저는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국정기조의 대전환, 그리고 우리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정한 정의 실현을 위한 특검 수용하고 야당 대표의 단식 멈출 수 있도록 대통령의 발상의 전환, 그리고 인식의 전환, 생명 존중의 정신 보여주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장동혁 대표님 단식 8일차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만류를 해도 이 자리에서 묻히겠다 하십니다. 야당 대표 단식 8일차,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 그 어떤 누구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야당 대표의 단식 현장이 아닌 국민들의 민의의 현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특정 정당 하나와 만나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회가 돌아가겠느냐 질문합니다. 야당 대표 시절 이재명 8번이나 영수회담을 제안했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거래를 트기 위한 제안이었는지 묻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 단순히 통일교 특검, 전재수 한 명 잡아넣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 김병기, 강선우 한 명 잡아넣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무너지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다시 세우자는 단식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민주당의 행태 반드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야당 대표가 왜 8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어쩌면 힘없는 국민의힘 혼자서는 싸워내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폭주, 야당 대표 한 명의 힘으로 싸워내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혼자만의 싸움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최고위원들, 10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자유대한민국 우리 함께 지킵시다. 이상입니다. 저는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대통령의 아니라고 무책임한 인식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분노스럽습니다.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할 대통령실이 지방선거 기획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앞장서 출마자를 홍보하고 브랜드, 메시지, 공약까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선거 브로커 역할까지 하면서 선거 비용 수천씩을 아껴주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 집권을 하고 국가의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을 통해 선거에 나가 자신의 미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취임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거나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과 언론의 우려와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대통령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뻔뻔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두 각자 개인의 길이 있다. 정치적 선택이다.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일이다. 어디로 튈지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청와대 그만두고 출마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국정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통령은 전혀 책임도 느끼지 않고 당연히 예측 가능성도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라면 대통령이 출마를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출마 의사 없는 사람도 욕심이 나게 생겼습니다. 집권이란 엄중한 사명을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선거를 목표로 청와대를 이용하는 것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일반 기업도 6개월짜리, 1년짜리 직원을 쉽게 고용하지 않습니다. 사장과 특수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스펙 쌓기 취업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둘째, 대통령실의 공적 권위가 선거 도구로 전락합니다. 청와대 출신 인사가 곧바로 기업에 취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여하고 추진했던 정책 모두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고 이익 충돌 문제도 발생합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야 국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간 이재명 민주당 인사들은 오직 자기 선거만을 위해 국정과 의정, 국가적 사업까지 써먹는다는 비판을 줄기차게 받아왔습니다. 도지사를 노리는 사람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온갖 논란을 피우고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국회에서 난동에 가까운 소란을 피우고 국가 대개로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자기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고 출마 예정 지역의 광역 행정권 통합까지 거론합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하는 겁니다. 대통령까지 이에 편승해 선거 개입을 하면 되겠습니까? 무명의 인사를 공개 거론해 일약 유명 후보로 띄워주고 없던 상까지 만들어서 출마자에게 주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출마를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청와대는 개인의 선거를 준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그 당연한 원칙조차 망각하면서 국정을 망치고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젠가 보시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권과 똑같습니다. 이상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대화 과정에 나온 이야기 중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일교 게이트 그리고 공천뇌물 관련 특검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속으로는 하기 싫을 것이다. 말로만 협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존댓말로 표현은 하지만 참으로 있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1야당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면서 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할 소리인가? 흔히 이럴 때 하는 말이 귀를 의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발언을 마구 해대신 겁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못하게 막으려고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동조 단식을 한 입장이지만 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런 아무렇게나 야당의 요구를 평가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말씀을 즉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각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수석이 어제 신임 인사를 국회에 왔었는데 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하고 있는 이 현장 불과 30m 근처에 와서 여당 대표만 만나고 갔습니다. 사실 저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습니다.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여당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대화가 훨씬 중요한 자리입니다.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고 무슨 국정을 슬기롭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여당이야 대통령이 직접 시키면 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구조에서는 친명 형제 비명 형사 구조에서 여당과의 대화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 당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이 현장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고 여당 대표만 만나고 가고 국회에 와서 자기들끼리 악수나 하고 가는 이런 청와대 정무수석이 앞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에 야당 당시 비대위원장 밥자리에도 불려가고 온갖 대화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 스스로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야 겨우 국정을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즉시 지금의 자리에서 야당의 당대표 단식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지 야당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서 말로만 협상을 한다, 속으로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똑바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어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 여실히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이라는 복합 위기 앞에 분명한 해법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의 답변은 시종일관 답이 없다는 말로 기결됐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국정 운영 방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답도 없다면서 국민 통합 모두의 성장으로 대도약이라는 공허한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성장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그 결과 소득과 소비가 늘어날 때 실현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준 적도 있는지도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더 강해진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투자 결정을 가로막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추정제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를 추진하면서 고용관계 전반에 대한 기업의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키워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장 원리조차 외면한 채 성장을 만들어내겠다는 발상은 위험할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아래 가장 먼저 기회를 잃는 쪽은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쉬었음 청년은 역대 최대치를 매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이재명 정부 내내 아마도 계속해서 기록은 갱신될 것입니다. 성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책만 줄줄이 이어가면서 어떻게 모두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환율과 물가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환율 급등, 물가 상승으로 기업과 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한두 달 지나면 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만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서는 방법이 없다면서 도대체 그 예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정책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인지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근거 없는 전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달러가 약세인 상황에서도 원화는 더 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정말로 물가 안정을 원한다면 기본소득, 기초연금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재정준칙을 도입해 국가 재정이 원칙과 규율 속에서 운용된다는 신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 없이는 물가 안정도, 환율 안정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도연 대표님께서 8일째 목숨을 건 단식까지 감행하면서 공천뇌물 통일교 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외면과 왜곡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집권 첫날부터 3대 특검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하며 정치 보복 논란을 자초하더니 최근에는 종합특검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계속해서 특검을 야당을 탄압하는 용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어제 한독수 전 총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판결이지만 저는 우리 당의 어느 누구도 지금 그렇게 많은 특검을 했어도 어느 누구도 내란으로 우리 기소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은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답할 차례입니다.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특검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겁니다. 정말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누가 문제가 있는 정당인지 국민들이 지켜보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 의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먼저 하셔도 되는데. 이대로 가면 우리는 모두 함께 추락합니다. 조광안입니다. 오늘 저는 고장에 대해 고장난 브레이크를 가져왔습니다. 2017년 12월에 창원에서 3명이 죽고 7명이 다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2021년 4월 제주도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3명이 죽고 5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였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은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옵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브레이크입니다. 왜냐고요? 고장이 나면 죽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지금의 권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태생적으로 권력은 질주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제받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그렇게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견제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견제 장치가 없는 권력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질주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대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기능이
바로 야당이고 언론이고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권력은 3대 정치 특검과 그것도 모자라서 또 종합특검, 노란 봉투법과 상법 개정, 방송 3법 개정으로 방송 장악,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언법 등 사법 붕괴 3법, 전과자가 대부분인 부적격 내각 인사 등 아나무인의 폭주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인 야당은 외면해버리고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입법부를 장악한 후 행정부를 접수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종속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생존의 안전장치인 브레이크를 하나씩 제거해 버리고 있습니다. 삼권 통합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권 일체의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장치의 절반은 6개월 만에 망가뜨렸고 나머지 절반은 뽑아서 버려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김병기, 강선우, 정청래, 안규백, 김민석 등의 공천 뇌물 카르텔, 전재수의 통일교 게이트 의혹,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갑질과 비리에 대한 도덕성 마비 현상, 문진석, 김남국의 인사 청탁 의혹, 나약한 여성의 아픔을 짓밟은 장경태의 성추행, 목숨까지 버리게 한 양평 공무원의 강압 수사 등 수많은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잡기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빨간 신호를 무시한 채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건도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없거나 고장이 나면 멈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멈추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충돌하거나 벼랑 끝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국가 붕괴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정부 여당에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회생시키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장동혁 대표와 야당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까지 보여준 민주당의 모습과 어제 국회를 방문한 청와대 정무수석의 궁색한 모습이 상징적으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언어입니다. 과거에는 갈등이 크든 작든 그래도 여당은 야당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의 여당은 아예 듣지조차도 않습니다. 이제 브레이크 복원의 마지막 보루는 국민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야당 기능 회복의 유일한 길은 국민의 사랑입니다. 물론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또 잘못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를 외면하신다면 국민과 국가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작동되어야 하는 브레이크는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완전히 없어진 이후 우리가 겪어야 하는 최악의 사태는 우리의 미래 세대인 우리의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 손녀가 고스란히 겪어야 할 고통이 될 수 있음을 깊이 고민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무소불위로 폭주하는 권력을 견제하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저희 당은 혼신의 힘을 다해 복원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국민의 힘을 보태 주십시오. 끝으로 앞으로의 더 큰 투쟁을 위해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는 목숨이 위태로운 단식 투쟁을 중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위 의장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31차례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개월간의 경제정책을 되돌아보면 과연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경제성장을 위한 방향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만 풀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투자가 확대되고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또 일자리를 통해서 얻은 국민들의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다시 기업의 영업이익을 키우는 선순환이 형성될 때 비로소 경제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푸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통령의 성장 발언이 공연불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진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적절한 은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국무회의 석상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재수 전 장관을 지켜 세우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현재 수사 대상이 되고 또 특검의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가 될 사람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은 수사기관에 이 사람이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심리적 압박과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업무평가를 넘어 대통령의 지방선거 개입으로도 비춰질 소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는 국정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수사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은행을 삼가하셔야 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경찰 수사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왔다는 점입니다. 경찰의 부실 늦장 수사에 대한 불신 위에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국민들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공천뇌물 의혹에 대해서 쌍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될 겁니다. 이제 쌍특검 수용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내린 명령입니다. 이상입니다.